안녕하세요. 스티브 서비스의 미모이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는 게 항상 복습하셨나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의미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 만에 뵈니까 저는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의 조언을 받아들이셔서 꾸준히 복습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됐습니다. 한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새벽에 올렸습니다. 그 블로그에 제 요약집 파일을 올린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책을 2권이나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테마기술 문제집, 그래서 우리 방문각의 베스트셀러인데 그거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고 때문에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정답 올리고 하는 파일 올리는 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3일 전에 올린 게 제 요약집 요거 파일로 올렸어요. 블로그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폰에 받으셔가지고 수시로 보시는 그런 공부, 그러니까 짬짬이 틈틈이 하는 그런 공부가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라는 저의 경험, 합격생들의 경험을 제가 좀 실천하려고 그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파일은 다 올렸어요. 그 지적편, 등기편, 그리고 이 복수문제, 이 김장 문제까지 다 올렸는데 정오표도 올렸고요. 정오 그래봐야 몇 개 안 됩니다만 정답을 아직 못 올렸습니다. 그 정답을 뒷부분에 작성을 아직 다 완성을 못해서,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는 제가 반드시 올릴 테니까요. 그것도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출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교시 문제라 해서 지난번에 강의를 복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져가야 결국 점수가 확보가 되거든요. 좋은 자료, 좋은 강의를 듣고 지나가면 결국 점수는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복습하는 이 자료를 잘 활용하시는 의미에서 제가 복습 문제부터 풀어드리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틀이 좀 바뀌었죠. 모양이 바뀌었죠. 이거 왜 바꾸느냐 그러면 제 박물관의 질문 게시판에 제가 전에 까만색 바탕에 그 을지로 챙감 그걸로 해가지고 점수 나오는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제 사진도 그렇고 이게 까만색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잉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하면서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의 의견도 고려해서 굳이 너무 진할 거 있나 해서 이렇게 약간 글자도 약간 얇아졌죠. 그래도 글자는 큼직큼직하니까 보기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제 캐릭터 커리커처 그림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걸로 해서 사진 대신에 잉크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배려를 했으니까요.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다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시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질문은 언제나 옳아요. 해야 되는 질문, 하면 안 되는 질문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공부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소한 것도 지레짐작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하시면 거기서 허점이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마이너스 감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하나라도 확인하는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아주 사소한 것도 제가 가볍게 다루지 않고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빠른 시간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을 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 2월 복습문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호로 각화되는 경우를 골라라. 이제 2호의 예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비중이 높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방문가 기본서에는 2호 각하의 예가 그렇게 출제의 비중이 높고 또 수험생들이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빠져 있어요, 기본서에. 그래서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요약집을 좀 더 손때 묻혀서 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자, 2호 각하의 예로 여러분들이 9가지를, 기본적인 9가지는 달달달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보충해서 제가 완성해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그 9가지를 기억하십니까? 그 9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이렇게 뜨문뜨문 하셔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재생을 못하는 결과를 너무 많이 봐서 순서대로 정확하게 외우는데 집중하자. 그리고 물꼬가 잘 안 트이면 그 9가지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등기법령이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삼자 그랬죠. 그래서 등기법령에서 등기 능력 없는, 법령 근거 없는. 그 다음에 3개를 이제 묶었습니다.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 분리, 농지 전세권, 저당권 비담보채권 분리. 그 다음에 이제 2개요. 일부 지분 보존 등기, 일부 지분 상속 등기. 마지막 2개, 촉탁 등기를 신청, 다시 보존 등기. 이게 달달달 외우시는 단계로 가야 시험 문제 풀이가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자, 그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죠. 어쨌든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이거는 각하되는 게 아니고요.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일부러 제가 1번 지문을 낸 이유인데요. 이렇게 실제로 출제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착시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농지 전세권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농지의 전세권인지 지상권인지 지역권인지 임차권인지 분명히 보셔야 돼요. 농지의 전세권은 2호 각하인데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가능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농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경자 유전. 자, 그다음에 채권자의 신청의 가압류 등기. 요게 신청이 앞에 나오면 못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게 뭐 다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휙 넘어가고 나서 뒷부분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잘 캐치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압류 등기를 보면 첫째 돈, 두 번째 촉탁 등기를 떠올리시고 촉탁 등기를 신청해 오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촉탁이 되어야 관공서의 촉탁이 들어와야 등기가 되는 절차인데 채권자가 급하다고 등기소에 신청서 써온다고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요. 절차 위반으로 2호로 각하된다. 2번입니다. 아까 9가지 외운 것에서 8번째죠. 촉탁 등기를 신청, 촉탁 등기를 신청. 이게 이제 빨리 보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문제를 이것저것 많이 풀다 보면요. 정말 이 간단한 것도 못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뒤바꾸면요. 가압류 등기를 신청 이러면요. 또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둘 다 나왔거든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해서 신청을 앞으로 빼고 가압류 등기를 뒤로 빼면 자연스럽게 읽어가고 뒷부분을 읽으니까 연결을 잘 못 시키더라. 그래서 이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2호 각하되는 경우를 물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죠. 가등기에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해졌습니다. 판례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권리처분금지 가처분이 정식 명칭이라면 줄이면 처분금지 가처분. 더 줄이면 그냥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에 제대로 된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 권리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에 가처분이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가 되는 겁니다. 수리가 되고 유효한 등기가 돼요. 흰색 유효입니다. 문제 있는 등기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순백색의 흰색 유효 등기는요. 우리 시험에 물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유효냐고 물은 적은 없어요. 그냥 수리된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지. 유무효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가등기에 가처분을 걸 수 있어서 거는데 그 가처분의 내용이 원래의 권리처분 금지 가처분이 아니고 본등기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의 가처분의 내용이면 만약에 이걸 수리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등기는 본등기를 목적으로 미리 예약해 두는 건데 이걸 수리해 주면 본등기 못하는 가등기를 만들게 되죠. 본등기가 목적인 가등기인데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등기를 허용해 준다? 이거부터가 모순이잖아요. 가등기 제도의 파괴입니다. 본질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본등기가 목적인데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등기를 만들어 둔다는 것부터 모순이기 때문에 이건 등기 사건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게 2호 각하다 해서 지난번에 조금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번 문제의 1번, 2번 지문은요.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상으로 평가됐습니다. 그것도 최상입니다. 난이도가 최상. 실제로 최상이라기보다는요. 많은 분들이 틀려주니까 대부분 못 맞추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라는 것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법에 반해서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어떻게 민법에 반하는 등기를 해주겠어요. 등기 사건이 아니라고 각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등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2호로 각하된다. 이 앞에 한마디 더 붙이면 등기관이 민법에 반하는 등기를 해줄 수 없다. 이제 이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1번입니다. 그런데 2번 지문을 보시면요. 이것도 일부러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방식이 위배되기 때문에 방식이 위배되어서 5호로 각하된다라는 거는요. 여기를 신탁 등기로 바꾸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신탁 등기는 권리 등기와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또 2주 후래요. 아니죠. 다음 주에 한 번 2주를 그러니까 자꾸 2주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 저하고 신탁 등기 정리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출제 포인트 8가지를 제가 연습을 시키고 좀 다져가는 그런 시간으로 할 텐데 거기서 나옵니다. 이 권리 등기와 신탁 등기를요. 내용적으로 권리 등기와 신탁하는 등기를 내용적으로는 2개인데 하나의 등기로 동시 일괄 하나의 번호로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신탁 등기는 권리 등기와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의 등기로 하라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신탁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요. 그는 방식을 안 지킨 게 되어서 5호로 각하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중 교재에 굉장히 잘못된 오류를 버젓이 적고 있는 그런 교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요.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 등기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2호 각하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두면 이 신탁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수험서 중에 뭐 그것도 아주 유명한 수험 교재라서 제가 일부러 당부 말씀드려요. 그 교재 보고 잘못 공부하신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막 해오시는 거 보면.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요. 동시에 신청할 때 동시에 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것은 맞는데 사유가 다르다고요. 몇 호 각하인지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환매 특약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거는 민법에 반하는 거라 등기관이 등기 사건 아닌 걸로 평가해서 2호 각하가 되고 신탁 등기와 권리 등기는 주등기 하나로 이렇게 동시에 2개의 등기를 하라는 그 방식을 요구하는 거라서 이걸 신탁 등기를 권리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방식이 위배되는 거라고 5호로 각하된다라는 것을 구별하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3번 지문은 실제로 출제가 됐고요, 최근에. 근데 신탁 등기를 집어넣고 제가 2번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험에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비교는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등기를 교합하고 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딱 보는 순간 아닌 걸 물었는데요. 작성하는 경우는 3가지로 정리하고 끝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생길 때 권리증을 주는 거니까요. 이 권리자가 생기는 등기가 보서리 추가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까지 가서 등기하는 경우도 똑같이 취급해 줘야 된다. 2번째, 설정 이전에 가등기를 했을 때. 3번째가 그냥 광고서의 등기 촉탁이 아니라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는 거 이 3가지를 정리하시고 이 3가지를 열심히 외우고 정리해 두셔야 되는 이유 이 3가지 아닌 것들은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든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3가지를 철저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1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이전 가등기를 완료했대요. 그럼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2번째 거로 자고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되면 작성하는 경우인데 이게 의무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3가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서 이거는 안 만드는 경우이구나 해서 정답이 된다. 이 4번 이 문제도 실제 출제됐는데요. 난이도가 최상이었습니다.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거 구별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 잘 틀립니다. 자, 이 신청으로 왔습니다. 틀린 거 골라라. 등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은요. 처분 결정 당시가 돼야 됩니다. 이 심사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인데요. 이 1번 지문도 출제됐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쏘갔습니다. 위법 부당의 판단 시기가 지금 이의신청 공부하니까 이의신청 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처분 결정 당시에 부당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어떤 내용이 연결됩니까?
그 처분 결정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방법으로 이의 신청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게 출제가 또 많이 된 거죠. 이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고 우리 등기법 104조의 명문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들러리로 출제가 여러 번 되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맞는 거고요. 자, 6번 문제도 이의 신청이 관한 건데요. 이의 신청이 되는 이 부분을 입문 과정에서는 안 했지만 이거를 이번 1월 2일 강의에서는 좀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보셨어요.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보라 그러면 일단 각하한 경우가 나오면 그 몇 호 각한지를 볼 것도 없다 그랬어요. 신청인에 하나여 어떤 사유든 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근데 등기가 되었을 때는요, 이게 등기를 신청했다가 등기를 해주니까 이의 제기한다는 게 모순 같지만 이 모순되는 것 같은 이의 신청을 받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1호, 2호의 경우에는. 이거는 등기되더라도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라도 받아서 이 지우게 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각하된 경우와 1호, 2호에 하나여 등기된 경우는 다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7번은요. 각하 결정에 대해서 등기관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자, 요게 2번 출제된 거라 그랬죠. 그런데 등기 신청인에 하나여 요게 맞는 거죠. 그죠? 아까 요거 보셨죠. 각하된 경우에는 몇 호로 각하했는지의 사유는 불문이지만 신청인에 하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걸 수험생분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에다가 X하면서 푸셨다 그랬죠. 과연 그럴까? 하나인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실제로 뭐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여 뭐뭐만 이런 문구가 나오면요.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푸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한 풀이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경종이 되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여를 보고 왠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X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유형을 출제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등기관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사유는 따지지 않지만 몇 호 각한지 등기 신청인에 하나여 이 신청할 수 있다를 자꾸 읽어두시면 안 속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지난 2주 전에, 그 명절 전에 마지막으로 보셨던 주제가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출제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 잘 되는 두 가지를 지난번에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되도록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가 신청할까? 신청권자 등기법 65조의 1호, 2호, 3호, 4호 그거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 보존 등기와 건물 보존 등기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게 보존 등기의 특징이었어요. 다른 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문제라면 토지 보존 등기의 경우와 건물의 보존 등기를 구별하면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막연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게 보존 등기인데도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 안 하는 습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존 등기 하는 순간 토지냐 건물인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소유권 증명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1호는 대장, 2호는 판결, 3호는 수용, 네 번째가 4호가 특시군구의 확인인데 여기서 특은 세종시가 아니라 제주도였어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에 대해서도 조문에 간로해서 자치구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특시군구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해서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에만 있는 겁니다. 건물에만. 그리고 토지에만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 한마디로 두 글자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토지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 중개사 되셔도 이거는 기본 상식에 속할 수도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자체가 토지밖에 없습니다.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문제풀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자, 두 번째 보존등기에서 출제에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주제는요. 우리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가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단독 신청으로. 그런데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경우가 우리 등기법 6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제법 출제가 많이 되고 난이도도 높게 평가됩니다. 왜? 구조를 못 보니까.
자, 등기관이 직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보존등기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법원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을 보냈을 때 미등기라는 이유로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상하관계니까요. 법원과 등기소는 상하관계라서 상급관청으로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등기를 하라고 촉탁서를 보냈는데 등기관이 하부구조로서 등기부가 없어요. 이렇게 거부하면 상하조직이 파괴가 되고요. 국가기관으로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경우에는 직권을 부여해 줄 테니까 등기관이 직권 발동해서 등기부를 개설하고 상급기관인 법원에서의 결정에 따른 촉탁을 거부하지 말아라,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법원. 그런데 그 중요한 법원이 생략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왜? 우리는 지금 등기 업무를 다루는 등기소의 업무고 등기소는 당연히 법원 소속이라 얘기 안 해도 알아보는 게 실력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인데요. 소유권이라는 말을 안 하고 출제하는 경우가 또도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의 종류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4개를 기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4개를 골라라는 박스 처리한 문제도 출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나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줄여서 경매 등기, 가압류 등기, 권리처분 금지 가처분, 이게 정식 명칭, 더 줄이면 처분 금지 가처분, 더 줄이면 가처분 등기, 그리고 임차권 명령 등기, 요 4가지입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그대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경매,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명령, 이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의 4가지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직권보존 등기를 또 중요한 포인트로 보셨을 때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미등기,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이런 말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원이 소유권이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생략이 되어도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였습니다. 실전적인 지식으로 정리해드렸죠. 미등기 부동산이, 즉 건물은 지어졌고 대장도 만들어졌는데 등기부가 없어요. 미등기인 이 건물이 경매가 넘어갈까요? 그게 지난번에 마지막 제가 실전적인 지식으로 말씀드렸던 정보인데요. 미등기라도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요? 지금 보신 게 이거잖아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촉탁서를 보내면 등기부 없다고 등기관이 거부 못한다고요.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를 선행하고 등기부를 개설해서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되고 난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등기라도 경매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중개사가 되셔야 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가압류 걸립니까? 똑같은 겁니다. 경매를 가압류로 바꿨을 뿐이에요.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걸립니다. 직권 보존 등기를 선행해서. 미등기 부동산도 가처분 걸립니다. 직권 보존 등기를 선행하고. 미등기 부동산에 직권 보존 등기 되고 나서 임차권 명의 등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도 임차권 명의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 직권 보존 등기 하고 등기부 개설하고 을구도 개설해서 임차권 명의 등기 올려버립니다.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다져보겠습니다. 자, 미등기 토지의 보존 등기가 가능한 경우를 골라라. 미등기 보존 등기 가능한 거 이렇게 푸시면 앞만 지문 읽어도 정답 안 보인다 그랬죠. 자, 보존 등기라고 하는 순간 토지인지 건물인지 꼭 보시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라는 게 보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 자, 토지 보존 등기 하는 경우를 골라라. 그럼 토지가 나오는 소유권 증명은 국가 찾아라 이 말이죠. 그거는 건물하고 관계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국가 맞네 정답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9번 문제요. 미등기 보존 등기 가능한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풀면 안 보인다 그랬어요. 보존 등기니까 건물인지 토지인지를 보자. 여기는 건물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건물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토지 보존 등기하고는 관계없는 거 건물에만 가능한 거를 골라라. 이런 얘기거든요. 뭐예요? 특, 시, 군, 구. 구는 자치구다라고 이제 돼 있네요. 예, 특시군구의 확인은 건물에만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대장, 판결, 수용증서 이런 것들은요. 토지, 건물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별할 실익은 별로 없는데 이 2개 때문에 포인트로 출제가 우리 역대로 한 6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연습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직접 적었죠. 이게 법원이라고. 법원이라는 상급기관이 요구하니까 등기부 없다고 거부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직권을 부여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무서는 왜 여기 등장합니까? 이게 둘 다 출제됐거든요. 세무서에다가 X가 안 가면 이 구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무서는 정부 소속이고요.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에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미리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하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인데요. 여기에 법원의 이 말을 생략해도 알아보시도록 연습하자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일부러 제가 법원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냥 가압류잖아요. 소유권이 생략된 거예요. 소유권이. 그냥 경매, 소유권 생략된 거고. 그냥 가처분, 소유권 생략된 거예요. 그럼 임차권 명령등기는요? 그것도 소유권이 생략된 거예요. 임차권 명령등기는 임대인인 소유자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처분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리가 되시면 됐습니다. 자, 오늘도 복습을 하셨는데요. 이 복습 문제만 해도 시험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자꾸 다져가는 거, 이거 자꾸 반복할수록요, 이 뒷부분에 그 문제가 쭉 이렇게 있는 거에 제목이 익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자꾸 익혀보시고 이 지문들이 쉬워지고 문제가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면요, 뭐 당연히 합격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가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도 그냥 문제 풀었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10번 반복하면요 100% 합격하셔요. 10번. 근데 주위에 10번 잘 안 보시거든요. 9번 반복하면요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꾸 반복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반복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복습하겠습니다. 10분 쉬셨다가 오늘 정규 과정 출발하겠습니다.